밤 11시. 스태프가 주기락의 새 앨범 타이틀곡인 타임의 뮤직비디오 기획서를 보내왔다. 주기락의 데뷔부터 지금까지 있던 주요 사건들을 시간을 테마로 엮은 뮤직비디오였다. 이무영은 기획서에 담긴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다. 이무영이 주기락을 알게 된 건 주기락이 명성을 제법 얻고 난 후였다. 주기락의 적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과하려나. 어쨌든 회사에서는 거금을 들여 이 돈줄을 본국에 돌아오게 했다. 처음 계약할 당시부터 이미 글로벌 스타 대열에 오른 소년을 만났을 때 이무영은 많이 어색했고 긴장됐다. 지난 몇 년간 주기락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며 비즈니스적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다. 주요 음악상들을 휩쓸면서 실력도 인정받았다. 회사에서는 여러 차례 새로 계약한 연예인을 이무영에게 맡겨 제2의 주기락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무영은 전부 거절했다. 제2의 주기락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주기락이 인기 있는 건 단순히 외모가 잘생겨서나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이무영은 수많은 스타를 만났다. 어떤 이들은 외모가 멋졌고, 어떤 이들은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났고, 또 어떤 이들은 외모가 별로여도 성격이 괜찮았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시장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 연예인의 매력을 발굴해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이무영의 일이었다. 하지만 주기락은 달랐다. 이무영은 주기락의 매력을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었다. 뭐든 잘하고 모든 사람의 호감을 사니까. 뭐든 완벽한 연예인은 대개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기락은 승승장구했다. 미스터리하지만 그게 주기락이라면 이해가 됐다. 그러고 보니 한 번은 놀란 가슴이 한동안 진정되지 않은 적이 있다. 주기락이 영화를 찍을 때였는데 하마터면 심각한 사고가 날 뻔했다. 지금까지 기억이 생생할 정도다. 한여름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이었다. 촬영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땀을 비오듯이 흘렸고 숨 돌리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주기락의 촬영 예정 시간은 오후 2시였다. 시나리오에는 한 줄밖에 없었다. 주기락이 맡은 캐릭터가 폭발 사고로 3층 빌딩에서 떨어지는 것이었다. 행여나 사고가 날까 감독은 스턴트 배우를 준비했다. 하지만 아무리 말려도 주기락이 직접 찍겠다고 떼를 썼다.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더니 정말로 사고가 났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소품 담당자가 찌는 듯한 더위에 이성을 잃은 건지, 폭발 버튼이 예정보다 몇 초 더 빨리 눌렸다. 와이어를 당기는 스태프가 반응하기도 전에 펑 하고 빌딩이 폭발했다. 눈앞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 이무영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영화 촬영장이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겼다. 1초가 100년처럼 느껴졌다. 주기락! 주기락은 어떻게 됐어? 현장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무영은 제자리에 서서 수만 가지 생각을 했다. 국내 최고의 성형외과가 어디더라? 6개월 전에 주기락의 보험을 들었던가? 구급차가 왔을 때 누구한테 수술 서명을 하라고 해야 하나? 그때 안전매트 쪽에서 누군가가 일어났다. 금빛 머리카락이 햇빛에 찬란하게 빛났다. 주기락은 그를 둘러싼 채 이곳저곳을 살피는 스태프들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띠며 감독에게 가서 이번 거 괜찮았어요? 라고 물었다. 이무영은 심장에 미친 듯이 피가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기락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만졌다. 감독은 긴장이 풀린 후에야 모니터 뒤에 앉아 방금 폭발 장면을 확인했다. 화면을 보니 폭발하던 순간 주기락은 창문 쪽으로 한 보 물러선 다음 공중회전을 하며 착지했다.
동작도 민첩하고 깔끔했고 동선도 감독이 말한 것과 거의 일치했다. 어떻게 해낸 거지? 현장에서 모솔 감독의 칭찬이 자자했다. 프로듀서는 급하게 기자들을 끌어모으더니 이 사건을 톱뉴스로 내보내라고 했다. 얼간이 형, 나 방금 멋있었지? 주기락이 해맑게 웃었지만 이무영은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보험회사에 전화해 주기락의 보험금 액수를 2자리 더 늘렸다. 촬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무영은 주기락을 끌고 나갔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주기락이 멀쩡한 것을 재차 확인한 후에야 마음을 놓았다. 주기락이 다쳤는데도 말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는 레스토랑에 가서 파격적으로 칼로리 폭탄 음식을 주문해줬다. 행여나 부족할까봐 피자와 스테이크, 아이스크림 등을 한 상 가득 시켰다. 영화가 개봉한 후 그 조마조마한 장면을 보면서 이무영은 느끼는 바가 많았다. 역시 젊은 사람은 달라. 주기락이 은퇴 얘기를 꺼냈을 때 이무영은 광고회사에서 보낸 신제품 광고 모델 계약서를 보는 중이었다. 그는 커피를 마신 후 고개를 들어 소파에 앉아있는 주기락을 힐끗 쳐다봤다. 게임에서 졌어? 주기락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물었다. 살쪄서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야? 그러길래 누가 몰래 먹으러 다니래? 이무영은 서랍을 열더니 크라프트지로 포장한 물건을 소파 위로 던졌다. 주기락이 힐끗 쳐다보니 다이어트 쉐이크였다. 이무영이 웃으면서 말했다. 난 벌써 2통째 먹고 있는데 효과가 제법 괜찮아. 복근도 더 생겼다고. 너도 먹어봐. 이무영이 일어나 주기락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기분이 안 좋아? 요즘 스케줄이 빡빡하긴 했지. 나중에 휴가 챙겨줄게. 주기락은 눈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이런 주기락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다. 그럼 원인을 추리해보는 수밖에. 그 아가씨랑 싸웠어? 주기락은 잠깐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은행카드를 꺼내 티테이블에 올려놨다. 이무영의 눈에 익숙한 그것은 주기락의 전 재산이 든 월급 카드였다. 그 돈이면 위약금을 지불하는데 충분할 거야. 주기락은 가볍게 내뱉은 말이지만 이무영의 귀에는 천금보다 더 무겁게 들렸다. 저 녀석, 진심인가? 무슨 뜻이야? 이무영은 처음으로 주기락에게 화내는 말투로 말했다. 기분이 나쁘다고 일을 내팽겨쳐도 돼? 3살짜리도 너처럼 제멋대로는 아닐 거다. 그 말을 듣고 주기락은 고개를 떨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풀이 죽은 것만 같았다. 방금 말이 너무 지나쳤던 게 아닌지, 위로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무영이 고민하고 있는데 주기락의 결연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멋대로 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미안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이무영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짚어봤다.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구나. 어딘지 알 것 같아. 일단 진정해. 너, 나 믿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회사에 다 말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주기락은 여전히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난 네 매니저잖아. 어떤 문제라도 도와줄 수 있어. 넌 아직 어려서 문제가 생기면 당황스럽고 막막하겠지만 난 달라. 이무영은 주기락의 금발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좋은 말로 구슬렸다. 네가 떠나면 난 일자리를 잃는다고. 아직 주택 융자금 남은 거 너도 알잖아. 주기락은 또 침묵하더니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무영은 초조함을 억누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손을 휘두르다가 티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치고 말았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사무실 밖까지 들렸다. 주기락이 조용히 사무실에서 나오자 그날
주기락과 이무영이 싸웠다는 소문이 회사에 파다하게 퍼졌다. 그날 밤 이무영은 밤새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떠올려 봤지만 특별히 없었다. 다만 그가 매니저로서 부지런하고 성실하지만 이 일에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것뿐. 솔직히 그는 주기락의 비밀을 많이 알았다. 평소에 피곤하고 힘들다면서 자고 싶다고 툴툴대는 슈퍼스타는 휴가가 생겨도 집에 거의 붙어 있지 않았다.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지만 종적을 감췄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 일할 때가 되면 다시 태연히 나타났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걱정 없는 척 해맑게 웃었지만 혼자 구석에 있을 때는 무척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몇 번이나 주기락과 마음을 터놓고 일과 사랑에 대해 대화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이 주기락의 화려한 말솜씨에 휘둘려 만사를 잊은 채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셨다. 주기락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건만 그러지 못했다. 그가 돌봐야 하는 남자아이는 되려 이슬비처럼 조용히 그를 돌봤다. 밤에 이무영은 맞은편 빌딩을 바라봤다. 주기락의 거대한 광고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주변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매니저를 누구로 바꿔야 주기락의 인기가 더 많아질지. 주기락이 사라졌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실제로 일어나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은퇴를 선언한 후 주기락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무영은 이 사건이 너무나도 이상했다. 주기락 같은 슈퍼스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을까? 길에서 알아본 사람이 나타나거나 인터넷에 몰래 찍은 사진이 나돌아야 정상인데 주기락은 정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무영은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동시에 쉽게 호감을 사는 주기락의 능력이라면 무슨 문제를 만나도 잘 헤쳐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과에서 창고를 비우라는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다. 불과 한 달 만에 주기락 팬들이 보낸 편지와 선물들로 창고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기 때문이었다. 선물 주인이 사라졌는데 이걸 대체 어디로 보내야 하나. 이무영은 창고에 가득 쌓인 물건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말에 그는 트렁크와 차 뒷좌석에 편지와 선물을 가득 실은 다음 주기락의 아파트에 왔다. 일단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예전에 주기락이 준 여벌키로 문을 열었다. 가구 배치는 지난번에 왔을 때와 똑같았다. 티테이블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슈퍼히어로 마그네틱 한 세트가 냉장고 문에 가지런히 붙어 있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설마 주기락이 아직 여기에 있는 건가? 하지만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떠올랐다. 양문형 대형 냉장고는 처음으로 텅 비어 있었다. 콜라캔조차 하나 없었다. 2시간이 걸렸다. 양복을 벗고 소매를 걷어올린 이무영은 30번을 왔다 갔다 한 끝에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전부 옮겼다. 너무 힘든 탓에 정리는 못하고 전부 거실에 쌓아놓았다. 주기락이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본다면 분명히 기뻐하며 밤새 이 선물들을 뜯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이무영은 주기락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웃었다. 그는 며칠 전에 산 호신 부적을 액자에 건 후 양복을 집어들고 떠났다. 뭐가 됐든 무사한 게 제일이다.